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오늘 영어 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실 영어 표현들은 전화 통화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오늘 영어 대사에서는 I'm wanting to speak to 통화할 대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표현은 누구누구와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I'm wanting to보다는 I want to speak to 통화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다 공손하고 정중하면서 비즈니스 상황에 적합한 표현은 I'd like to speak to인데요. 지금 알려드린 표현은 모두 누구누구와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대사 한번 살펴볼게요. Good day. 자, 직역하면 좋은 날입니다. 인데 우리 전화 통화할 때 hello, hi, 안녕하세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원어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덜 흔하게 사용이 돼요. 지금 이 분이 왕자의 개인 수행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더 흔한 표현은 hello 또는 hi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표현 나오는데요. I'm wanting to speak to 통화할 대상. 자,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I want to speak to 통화할 대상이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I want to speak to 하면 좀 직설적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통화하기를. 그래서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설적으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I'm wanting to speak to 이렇게 진행형으로 써준 거거든요. 자, 나는 통화하고 싶대요. 누구랑 통화하고 싶대요? The owner, 주인이요. 그런데 어디의 주인인가요? Your fine establishment. Your fine establishment. 자, 이 부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발음을 하실 때 establishment 할 때 태 부분에 강세를 두고 나머지를 좀 약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fine establishment, fine establishment 이렇게요. 자, 그런데 establishment 어려운 단어죠. 자, 이 단어는 오늘 영화 대사에서 업체 또는 가게로 쓰였어요. 이 업체가 미용실이니까 오늘은 establishment를 미용실로 해석해 볼게요. 자, fine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오늘 영화 대사에서는 고급의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원래 이 개인 수행원이 추천받은 미용실은 고급 미용실인데 지금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미용실로 잘못 전화를 사실은 건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그 고급 미용실의 주인과 통화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하고 싶으면 fine restaurant, fine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상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오죠? You've got her. You've got her. 우리가 배웠던 표현 have got이 또 보이죠? 그거의 축약어인데 have got은 have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녀를 가졌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찾고 있는 사람이 본인임을 알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바로 전대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캐주얼한 표현, 그리고 조금 가벼운 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 대화에 적합하지 비즈니스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상대 쪽에서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남자였는데 본인이 그 남자라면 You've got him, You've got hi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What do you want? 자, 여러분 What do you want? 이거보다는 What do you want? 자, 이게 원어민들이 많이 발음하는 발음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즉 무슨 일이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표현도 굉장히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what do you want 한 다음에 개인 수행원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죠. 한국어로도 어감을 표현을 해보면 당신 원하는 게 뭔데요?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예의 없이 들리죠? 자, 그럼 수행원의 얼굴을 밝게 밝혀줄 예의 바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또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비즈니스 환경이나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I want to speak to Dr. Cunningham, please. I want to speak to Dr. Cunningham, please. I want to speak to Miss Jamie Summers. I want to speak to Miss Jamie Summers. Yeah. Oh, do you want to speak to Rebecca? Yeah. Oh, do you want to speak to Rebecca? Hello, I'd like to speak to President Clinton, please. Hello, I'd like to speak to President Clinton, please. I'd like to speak to Doyle Standish, please. I'd like to speak to Doyle Standish, please.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You've got her, you've got him. 자, 이 표현은 바로 저예요. 바로 전화 받는 사람이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쓰는데요. 이 표현은 다소 비격식적이고 일상적인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요. 비즈니스 상황이나 조금 더 예의 바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speak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또는 이름을 넣어서 Starla spea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격식 있고 정중한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This is Starla. This is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 익숙하신 표현들이니까 잘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peaking. Hey. Speaking. This is John. This is John. 오늘 영화 장면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장난 전화인 줄 알고 What do you want?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보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establishment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누구신가요? 라는 표현을 저랑 함께 볼 텐데요. 자, 우선 아까 우리가 전화 받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할 때 This is Starla 이런 식으로 This is 사람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누구신가요? 물을 때도 Who's this? Who's this?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또는 누가 전화하셨나요? Who's calling? Who's calling?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who's는 who is의 줄임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표현은요, 좀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화 인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는 May I ask?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물어봐도 될까요? Who's calling? 누가 전화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who's calling? 이 표현을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꼭 써보세요. I'm sorry. Who is this? Carlos, your fake accent is terrible. I'm sorry. Who is this? Carlos, your fake accent is terrible. Who is this? Who is this? May I ask who's calling? May I ask who's calling? May I ask who is calling, please? May I ask who is calling, please? 오늘 영화 대사에서는 상대방이 찾는 대상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You've got her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요. 만약에 상대가 찾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경우는 우리가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 표현 한번 익혀볼게요. 자, 우선 우리나라 말로 잠시, 잠깐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거는요. moment예요. 자, 우리가 상대한테 얘기할 땐 항상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 please. 자, 그래서 잠시만요 할 때 one moment please, hold on a moment, just a moment please 하면 잠시만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바꿔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I will transfer you. I will transfer you. 자, 이 transfer 이라는 것은 원래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전화상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전화를 돌려주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통화하고 싶은 상대에게 전화 돌려드릴게요. 이런 표현이니까 바꿔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onnect라는 단어 아시죠? 연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I will connect you 해도 바꿔드릴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표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I will put you through 라는 표현이에요. 자, put somebody through 하면 누구누구를 연결해주다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누구를 뭐뭐에게, 그 상대가 통화하고 싶은 대상에게 연결해주다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put somebody through 뒤에 to를 붙여서 그 상대가 통화하고 싶은 대상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역시 위에서 배운 표현도요. I will transfer you to 통화하고 싶은 대상, I will connect you to 통화하고 싶은 대상,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드릴게요. I will transfer you, I will connect you, I will put you throug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익혀두세요. Just one moment, I'll transfer you. Just one moment, I'll transfer you. I'll connect you. I'll connect you. I'll put you right through, son. Oh my God. I'll put you right through, son. Oh my God.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Yeah? Good day. I'm wanting to speak to the owner of your fine establishment. You got her. What do you wan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On behalf of. 이 표현은 특히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 말하거나 행동할 때, 또는 특정 집단을 대표해 무언가를 전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을 대신해서 무엇을 대표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문장을 제시해 드릴게요. 한번 영작해 보세요. 각 문장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대신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I apologize on behalf of our team for the inconvenience caused. I apologize on behalf of our team for the inconvenience caused. 저희 CEO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On behalf of our CEO, I am sending you this email. On behalf of our CEO, I am sending you this email. 여자분이 직설적으로 What do you want? 라고 얘기하니까 이 개인 수행원이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Oh,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오늘의 핵심 표현 보이죠? On behalf of. 자, 뭐뭇을 대신해서, 뭐뭇을 대표해서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m calling, 연락드렸어요. On behalf of. 자, 누구를 대신해서 연락했대요? My employer, 나의 고용주이신 Prince Thomas. 자, 토마스 왕자님을 대신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Lavania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I'm his valet.
자, 여기서 valet는 오늘 영화에서는 바로 상전에 개인 수발을 드는 개인 수행원 정도로 해석이 됐는데요. 자, 우리 일상생활로 가면 valet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발음이 발렛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발렛 주차 서비스를 도와주는 분들이나 주차를 담당하는 분들을 현대 영어에서는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발음 어려울 수 있어요. 발렛 아니고 valet, val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개인 수행원이 전화했으니까 더욱 장난 전화 같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받아쳐요. Yeah, and I'm the queen of Genovia. 그러면 저는 제노비아의 여왕이에요. 이렇게 맞받아치죠. On behalf of the people of Earth. Well, on behalf of the people of Earth. Well, PM. On behalf of your flight crew, we'd like to thank you all for flying Montego Air. PM. On behalf of your flight crew, we'd like to thank you all for flying Montego Air. Then I apologize on behalf of all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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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ah, and I'm the Queen of Genovia.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ah, and I'm the Queen of Genovia.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ah, and I'm the Queen of Genovia.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ah, and I'm the Queen of Genovia. Yes, well, I'm calling on behalf of my employer, Prince Thomas of Lavania. I'm his personal valet. Yeah, and I'm the Queen of Genovia. The royal wedding is in less than 2 weeks. We have never, in the history of the royal family, had unknown persons do the hair and the makeup, but the Lamottes insisted. On you, 3.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You are in charge of grooming the men for the wedding. This is your model. He works in the stable.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오늘의 영화 대사 살펴볼게요. 영화 첫 대목에서는 and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냥 빼버렸는데 읽을 때는 and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And he is finished. 자, 오늘은 발음 공부하기에 너무 좋아요. 이 여자 주인공이 발음을 정말 정확하게 하거든요. finished, finished. 자, 그래서 연이어서 하면 and he is finish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남자분은 끝났어요. 자기가 맡은 남자의 미용은 끝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왜 I finished his hair 이렇게 하지 않고 he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우선 be finished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마무리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분은 끝났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정말 재밌는데요. 그 이유는 machete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단어 되게 생소하시죠? 마체데라는 건데요. 날이 넓고 무거운 칼을 의미해요. 무기로도 쓰이거든요. 자,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자, 근데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자, 이 영화에서 정말 여자분이 빠르게 발음을 하는데요. machete라고 발음하지 않고 machete. 그 다음에 이어서
machete to that beard.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들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복해서 듣기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말해보는 거예요.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I took a machete 할 때 take의 과거 동사 took이 쓰였네요. 자, 여기서 take의 의미는 우리가 take는 보통 가져가다죠. 그래서 내가 그 수염에다가 마체대를 가지고 갔어요 라는 뜻이니까 마체대를 사용했어요 라는 정도의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마체테로 수염을 밀면 피가 철철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된 표현이에요. 바로 엄청나게 많은 수염을 내가 완전하게 좀 밀어버렸다. 그만큼 강하게 수염을 다듬었음을 나타내는 유머러스한 표현이거든요. 위에 프란시스의 미용을 하기 전 얼굴이 나오죠? 자, 어마어마한 수염이 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짠!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은 수염은 싹 다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it just started to go. 자, 우선 여기에 나오는 it은 앞에 나온 that beard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had to는 have to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즉, 그 수염을 고해야만 했었기 때문이죠. 라는 얘기잖아요. 자, 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염을 싹 밀어버렸으니까 바로 없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의 의미에 없애다, 제거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해석을 하면 그 수염은 없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수염은 없는 게 나으니까요. 그럼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수염을 싹 다 밀어버리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동사구를 기억해 보세요. shave off, shave off. 자, 이 동사구가 바로 싹 다 밀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shave가 면도하다, off가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니까 그걸 연상하면 싹 다 밀어버리다. 암기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오늘 영화 대사에 적용을 해보면 I shaved off that beard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염을 싹 다 밀어버리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다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trim이에요. 그래서 뜻은 다듬다, 손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trim은 우리가 beard, 수염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hair, nose hair, eyebrows, beard, plants 이렇게 다양하게 매치해서 쓰실 수 있고요. 뭔가를 우리가 다듬고 손질할 때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느낌을 줄 때 쓸 수 있는 단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teven! You shaved your beard off! Steven! You shaved your beard off! Scott, hey, you trimmed your beard? Scott, hey, you trimmed your beard? I see you've trimmed your nose hair. I see you've trimmed your nose hair. My hair does not require trimming, you lunkhead. My hair does not require trimming, you lunkhead. We have to trim the bush. We have to trim the bush.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He is finished. Francis? I took a machete to that beard because it just had to go.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오늘의 영화 대사 살펴볼게요. I updated his hair. 자, 이 updated. 발음을 할 때 updated 하셔도 되고 updated 하셔도 돼요. 자, 우선 해석을 해보면 내가 그의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라는 의미예요. 자, 업데이트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갱신하다 또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알려주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주로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새롭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오늘 문맥에서는 머리 스타일을 다듬거나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머리 스타일을 바꿀 때는 이 업데이트라는 단어보다는 change를 사용을 하죠. 자, 머리가 지금 굉장히 덥수룩한 남자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깔끔하게 잘라서 거의 커트머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헤어를 쓰셔도 되고 또는 스타일이 완전히 변한 거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needed to update my computer's software. I needed to update my computer's software. 자,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돼.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The app automatically updates every week. The app automatically updates every week. 자,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죠. 자, automatically 하면 자동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앱이 자동으로 매주 업데이트돼 라는 얘기겠죠. 원래 갱신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도 업데이트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을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겠어요. 자, 마지막 예문이 조금 어려워요. 함께 볼게요. They updated the menu at the restaurant. They updated the menu at the restaurant. 자, 업데이트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메뉴에 가장 최근의 정보를 알려준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새롭게 바꿨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업데이트가 많이 쓰이고요. 보통 우리 머리 스타일 바꾸거나 어떤 염색을 하거나 이럴 때 변화를 줄 때는 change를 많이 쓴다는 거 함께 알아두세요. You change your hair. You change your hair. Why did I change my hairstyle? Why did I change my hairstyle? 자, 오늘 영화 대사의 뒷대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눈썹을 손질했어요. 자, 바로 눈썹을 정리하거나 손질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clean up인데요. clean up이 눈썹을 손질하고 정리할 때 말고도 많이 쓰이는 뜻이 뭐죠? 네, 바로 clean의 의미를 살려서 뭐뭇을 치우다, 청소하다로 많이 쓰이죠. clean up이 치우다, 청소하다일 때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Can you clean up your desk? It's a mess. Can you clean up your desk? It's a mess. 너 책상 좀 정리하고 청소해 줄 수 있니? 자, mess라는 건 엉망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지저분해. 너무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화 대사에서는 눈썹을 손질하고 정리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오늘의 영화 대사 한번 읽어볼게요.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왕자의 결혼식을 총책임하고 있는 그 미용사의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Acceptable. 자, 지금 이 여자분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자, acceptable. 그런대로 괜찮네요.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에 그런대로 괜찮은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full sentence로 이야기한다면 The results are acceptable. 결과물이 그런대로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acceptable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 작업이 기준에 부합해요 라는 걸 의미하지만 사실 피드백이 좀 긍정적이고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You did a great job. 정말 잘했어요. It looks fantastic. 정말 멋져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겠죠? 눈썹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동사 2개만 더 배워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trim one's eyebrows. trim one's eyebrows. 자, 여기서 one's는 소유격을 나타내죠. 상황에 따라 my, his, he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trim이라는 단어는 다듬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우리가 눈썹 칼로 이 눈썹의 길이를 다듬거나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예문 하나 볼게요. I trim my eyebrows once a month. 나는 한 달에 한 번 내 눈썹을 다듬어요 라는 얘기죠. 자, once가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으면 once a month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표현은 draw one's eyebrows. draw one's eyebrows. 자, draw, 그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바로 우리가 eyebrow pencil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있거든요. 그림처럼 이렇게 눈썹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썹을 그리다라는 의미죠. 예문 하나 볼게요. She draws her eyebrows every morning. 그녀는 아침마다 그녀의 눈썹을 그린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눈썹과 관련해서 이 trim 그리고 draw 동사들도 잘 활용해 보세요. And trimmed all my weird eyebrow hairs. Wow! And trimmed all my weird eyebrow hairs. Wow!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I updated his hair and then I cleaned up his eyebrows. Now look at those beautiful eyes. Acceptable. Her intent is to leave the castle and go into town. It's getting dark. That doesn't seem safe. I didn't think so either, but she insisted.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오늘 영화 장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지는 라바니아의 밤모습을 즐기기 위해 이전에 들렸던 시내로 나가려고 하고 혼자 보내기에는 살짝 걱정이 된 윌턴은 왕자를 평민으로 변신시켜 함께 보냅니다. 기찻길 너머 마을 왕자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왕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위험하지도 않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기찻길 너머 마을에 감명을 받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지는 알게 되죠. 오늘 장면은 별빛이 가득히 쏟아지는 곳에 이지를 데려가서 대화를 나누는 왕자와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즐거운 영어 공부 시작해보겠습니다. Hey, how come the Prince of Lava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Lava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Lava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Lava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Lava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Lavania? 오늘 영화를 통해 함께 공부해 보실 부분은 why와 how come의 어순 그리고 뉘앙스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why와 how come은 왜라는 뜻으로 서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예문 하나 볼게요. Why did you leave early? Why did you leave early? How come you left early? How come you left early? 두 문장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어순 차이입니다. 자, why처럼 대부분의 의문사들은
의문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을 가지면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해주죠. 그러나 how come의 경우는 이런 주어 동사의 도치 없이 how come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을 지닌다가 우선은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left는 live의 과거형이죠. 자, 이 live는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동사의 경우는 우리가 동사를 빼줄 때 시제와 수에 따라 do, does, did를 꺼내주죠. 자, 과거였기 때문에 Why did you leave early? 해서 did를 지금 끄집어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why의 경우는 공식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how come도 역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 더 비공식적이면서 질문이 조금 더 부드럽고 덜 직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why와 how come 모두 다 상황과 어조에 따라서 논란이나 의심이나 따짐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의 How Come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How Come으로 논란과 의심, 따짐을 나타낼 때의 예문들을 함께 보며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ome 주어 플러스 동사의 경우 의심, 논란, 따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해석도 꼭 왜라고 고집하시기보다 상황에 따라 어째서, 어쩌다가, 어떻게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예문을 읽는 동안 의심, 논란, 따짐 중에 어디에 해당될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How come you didn't tell me about the change in plans? 자, 지금 제 어투로 봐서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왜 계획 변경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따짐에 해당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계획 변경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줄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의심될 경우에 How come you didn't tell me about the change in plans? 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의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How come the movie got such a low rating? How come the movie got such a low rating? 우선 해석을 하기 전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문장 구조 하나 살펴볼게요. Such a low rating. such 관사, 형용사, 명사 어순이죠. 자, 이 어순을 기억하면 나중에 영작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건 언제 쓰냐? 어떤 놀람이나 감탄 또는 칭찬을 할 때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강조해 주면서 너무 또는 그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rating은 평점이에요. 그러니까 a low rating, 낮은 평점. 자, 높은 평점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a high rat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야, 어째서 그 영화가 그렇게 낮은 평점을 받았지? 자, 조금 놀람의 의미에 가깝죠? 영화가 좋은 평점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뜻밖의 나쁜 평가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어요. 마지막 예문 살펴볼게요. How come you always leave your dishes in the sink? It's really annoying. How come you always leave your dishes in the sink? It's really annoying. 자, 우리 해석을 해보면 leave 동사의 경우는요, 떠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을 그대로 두다, 놓아두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감은 영어로 dishes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하다 할 때는 do the dish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왜 항상 설거지를 싱크대에 놔두고 가? 또는 어떻게 항상 설거지를 싱크대에 놔두고 가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겠죠. 자, It's really annoying. 정말 짜증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how come 주어 동사가 의심, 논란, 따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어수는 의문사 how come 다음에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So, how come you guys are so chummy, huh? So, how come you guys are so chummy, huh?
come you haven't been answering your phone? How come you haven't been answering your phone? How come you're home so early? Oh. How come you're home so early? Oh. How come you never sold anything? How come you never sold anything? 오늘의 영화 대사에서 how come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게요. Hey. 자, hey 하면 우리나라 말로 저기요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저기요. 그 다음에 how come이 나오는데 어순 기억하시죠? how come 주어 동사. 자, the prince of Albania가 주어 부분. 그 다음에 doesn't know 부분이 동사 부분이 되겠네요.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라바니아의 왕자가 doesn't know 모를 수 있어요? The national dance. 자, 이 부분을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민족 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족 무용이 뭐예요? 전통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바니아의 전통춤을 모를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죠. 오늘 영화 대사에서는 놀람, 의심, 따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라바니아의 왕자인데 그 라바니아의 전통춤을 모르니까 약간의 놀람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영화 속에 나왔던 라바니아의 전통춤 한번 보실까요? 몸이 들썩들썩해지는 춤이네요. 자, 오늘의 영화 대사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5번 따라 하실 때는 지금 여주인공 이지가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꼭 5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Hey, how come the Prince of Alba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Alba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Slove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Slove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Slove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Slove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Slove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Slove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Slove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Slovenia? Hey, how come the Prince of Slovenia doesn't know the national dance of Slovenia?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방금 들은 영화 대사 살펴볼게요. Well. 자, well은 우리나라 말로 음에 해당되는데요. 뭔가 내가 말할 거를 생각할 때 좀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좀 뜸들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자, be fond of 하면 뭐뭇을 좋아하다 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전통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제 뒷부분이 엄청 길어지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자, 제가 천천히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 놓은 that을 보시겠어요? 자, that 앞에 traditions라는 명사가 보이죠? 자,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주격관계 대명사는 이 앞에 명사에 대한 정보를 부과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traditions라는 명사를 that 이하의 부분이 수식을 해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문장 안에는 여러분 주어하고 동사가 하나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My parents 주어, are fond of 동사. 이미 주어 동사 한 번씩 나왔죠. 그런데 that 이하를 보면 involve, 바로 수반하다, 포함하다 라는 그런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격관계대명사 that이 바로 접속사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접속사라는 것이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써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that 뒤에 동사만 나온 이유는요. 지금 이 that의 이름이 뭐예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주어 자리를 대신 꿰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은 앞에 traditions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부분 가볼게요. 뒷부분이 복잡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묶음 처리를 해놨는데요. 자, involve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네, 포함하다. 자, 그래서 이 involve 뒤에 목적어를 취할 때요. 오늘처럼 동명사, ing 형태를 취하거나 명사류가 오면 돼요. 자,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를 끼고 두 개의 목적어가 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모두 다 involve를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로 볼까요? heads of state. 어려운 단어인데 국가 원수라는 뜻이에요. 자, 즉 대통령 또는 영국에서는 왕 또는 왕비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국가 원수를 만나는 것을 포함하는 전통을 좋아하죠. 자, 해석 볼게요. 국가 원수를 만나는 걸 포함하는 전통을 좋아한다. 그래서 대니아가 어떤 전통인지 그 전통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포함하는 전통을 좋아할까요? 바로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14세기에 왕관을 쓰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전통을 좋아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그 라바니아의 전통춤을 모를 수밖에 없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wear 단어 볼게요. 이따가 저랑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왕관을 쓰다 할 때 뭘 써요? wear를 쓰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wear은 참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따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y a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아마 영어 초보자이신 분들은 peasant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peasant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소작농이란 뜻이고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folk 하면 민속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folk dances 민속 춤을 가리켜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즉 왕자의 그 부모님은 바로 소작농의 민속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to가 보이는데요. 만약에 not이 없고 be too fond of 이렇게 하면 매우 좋아하다, 너무 좋아하다가 되는데 not이 붙어서 be not too fond of 하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챙겨두세요. 오늘 영화 대사에 나온 wear은 crown하고 쓰여서 왕관을 쓰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의미뿐만 아니라 이 wear은 정말 맞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계를 차다 할 때도 wear a watch. 정장을 입다 할 때 wear a suit. 자, 마스크를 쓰다 할 때도 wear a mask. 자, 신발을 신다 할 때도 wear shoes. 화장을 하다 할 때도 wear makeup. 자, 그래서 이렇게 wear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And now I'm wearing tap shoes. See, college girls wear less makeup. He's wearing a smartwatch. Are you fond of riddles? I'm fond of him.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ell, my parents are fond of traditions that involve meeting heads of state wearing crowns from the 14th century. They're not too fond of peasant folk dances. What a wonderful world.
met with the prince? Who? That's just a temporary employee for the wedding. Tea? Chamomile? We have peppermint and...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오늘 영화에서 쓰인 barely는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쓰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랑 그 쓰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barely의 품사는 부사예요. 해석은 이 barely 다음에 동사가 쓰여서 거의 뭐뭐 않다라고 많이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해 보세요. I barely slept last night. I barely slept last night. 나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Just let me sleep. I barely slept last night. Just let me sleep. I barely slept last night. 두 번째로 가까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음을 나타낼 때 부사 barely를 사용해 보세요. 자, 이때 해석은 간신히 가까스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예문 볼게요. I barely made it to the bus on time. I barely made it to the bus on time. 우선 여기서 중요한 어휘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자, made it은 make it의 과거 형태인데 이 make it, 자, 성공적으로 무엇을 해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오늘 예문 같은 경우는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I barely made it to the bus. 나는 버스에 아주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어. On time, 정각에. 버스를 놓칠 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e barely finished a project before the deadline. We barely finished a project before the deadline. 자, 데드라인 하면 마감 시간이니까 우리는 마감 시간 전에 아주 가까스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 끝낼 수 있었어. 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I barely made it back here alive. I barely made it back here alive. 세 번째로 능력이나 감각이 거의 없을 때 이 barely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I can barely hear you. I can barely hear you.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can hear you. I can hear you.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He could barely walk after the marathon. He could barely walk after the marathon. 자, 이거는 조금 해석이 쉬우시죠? 그는 마라톤 후에 거의 걷지 못했어. 마라톤을 뛰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라톤 발음을 어떻게 했죠? 네, marathon. marathon.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Mike, I can barely hear you. Mike, I can barely hear you. 네 번째, 어떤 결과를 간신히 얻었을 때 barely 활용해 보세요. 이때 barely는 겨우 또는 간신히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She barely passed the test. She barely passed the test. 그녀는 간신히 시험에 합격했어. They barely won the game. They barely won the game. 여기서 won은 win, 이기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그들은 경기를 간신히 이겼어. 즉, 겨우 이겼다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럴 때 barely 활용할 수 있습니다. Honestly, I barely passed my test. Honestly, I barely passed my test. barely 자체에 거의 뭐뭇이 없이 라는 뜻이 있어서 뭔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도 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문 볼게요. It's barely enough food for two people. It's barely enough food for two people. 자, 이 음식은 두 명이 먹기에 거의 충분하지 않아요. 즉,
음식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의미겠죠. 만약에 이 문장에서 barely가 빠진다면 두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음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barely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두 번째 예문도 함께 볼게요. There's barely any milk left in the fridge. There's barely any milk left in the fridge. 우선 해석을 하기 전에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곁들이고 싶은데요. 자, there's 볼게요. 자, there is의 줄임말이 there's죠. is라는 동사가 이미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뒤에 left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단어 알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live, 남아있다라는 그 현재 동사의 과거형 동사다라고 배우신 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live의 과거형 동사와 형용사 기능을 하는 과거분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이미 i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left는 100% 형용사 기능을 하는 과거분사겠죠. 자, left 남겨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에 any milk 명사구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면 냉장고에 남겨진 우유가 거의 없어요. 즉, 냉장고에 우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해서 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barely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We barely have enough food for the next 3 days. We barely have enough food for the next 3 day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오늘의 영화 대사에서 barely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게요. I barely know the guy, mom. 자, barely 이제 익숙해지셨죠? 거의 뭐뭐 않게. 그래서 엄마 저는 토마스 왕자를 거의 알지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거의 없을 때 이렇게 barely를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Oh honey, 얘야. 자, honey 하면 주로 애인끼리만 쓴다고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도 쓸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세요.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자, 여기서 단어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우선 rat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거든요. 근데 over이 붙으면 이 접두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나치게 많이 평가하다가 뭘까요? 과대평가하다. 그래서 과소평가하다 하고 싶으면 under 접두사를 써서 underrate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면 knowing your spouse, 너의 배우자를 잘 안다는 것은 highly, 매우 is overrated. 자, 이 부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overrate가 과대평가하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is overrated 바로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자, 수동의 의미로 바뀌어버리니까 과대평가되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과대평가되어지는 거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매우 과대평가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도 실제 배우자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배우자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결혼에 있어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은 뜻도 함께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I barely know the guy, Mom. Oh, honey, knowing your spouse is highly overrated.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in your wedding toast? You we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in your wedding toast? You we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in your wedding toast? You we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jitter. 이 단어는 긴장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로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결혼식, 시험, 발표 등 앞두고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로 긴장이나 불안감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예문 2개 정도 저랑 살펴보시면서 쓰임을 살펴볼게요. 나는 큰 발표를 앞두고 항상 긴장을 해. I always get the jitters before a big presentation. I always get the jitters before a big presentation. 그녀는 결혼식 전 긴장했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She had the wedding jitters, but she knew everything would be fine. She had the wedding jitters, but she knew everything would be fine. Just wedding day jitters, but you'll be fine. Just wedding day jitters, but you'll be fine. Pre-show jitters are perfectly normal. Pre-show jitters are perfectly normal. No, it's not the jitters, David. No, it's not the jitters, David. 오늘 영화 대사에서 나온 표현 That's all. 이 표현은 크게 3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보며 이해해 볼게요. 내가 시험에 대해 걱정하는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해, 그건 단지 한 번의 시험일 뿐이야. 그뿐이야. I know you're worried about the test, but remember, it's just one test, that's all. 두 번째로 이 표현은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너는 단지 약간 긴장한 것뿐이야, 그뿐이야. You're just a little nervous, that's all. You're upset, that's all. That's all. You're upset, that's all. That's all. 이 표현은 또한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마무리할 때 사용됩니다. 예문 볼게요. 계획을 다 검토했고 이게 검토할 내용 전부예요. We've gone over the plan, so that's all. That's all played out. No, tonight. That's all played out. No, tonight. 영화 대사에서 jitters와 that's all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엄마가 배우자를 잘 아는 것이 매우 과장되어진 말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자 딸이 정말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해요. How romantic. 자, 여러분, how는 주로 감탄사로 쓰이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how 다음에 형용사를 붙여서 정말 뭐뭐하네요 라는 감탄의 표시를 자주 하는데요. How romantic, 정말 낭만적이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낭만적이어서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엄마의 말에 대해서 약간의 비꼬미 섞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at's gonna be in your wedding toast. 자,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be in의 의미를 알면 쉬우실 거예요. 자, in이라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 좀 포함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be in, 무엇무엇에 포함되다 라는 의미예요. 자, wedding toast 하면 결혼식에 하는 건배사이기 때문에 엄마, 그 말을 엄마 건배사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 건배사에 넣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딸이 결혼식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딸의 말에 엄마가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You a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자, jitter, 오늘 배운 단어였는데 어떤 뜻이 있었어요? 네, 바로 긴장, 불안감이란 뜻이라고 했죠. 웨딩 앞에 붙은 pre라는 접두사는 바로 뭐뭐 전에 라는 뜻이니까 너는 단지 결혼식을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표현 that's al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at's all, 그뿐이야. 즉 결혼식을 앞두고 너가 긴장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that's all을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딸의 긴장감에 안도감을 주려는 의도. 너가 지금 배우자를 잘 모른다고 걱정하는데 그냥 너가 긴장한 것뿐이야. 안도해도 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딸이 결혼하기 싫다는 거 엄마도 느끼겠죠. 그래서 그냥 너가 긴장한 것뿐이니까 우리 결혼식에 대해서 더 이상 좀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끝마무리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hat's all의 기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5번 영어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Don't give up.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in your wedding toast?
You a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any wedding toast? You a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any wedding toast? You a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any wedding toast? You a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How romantic. Is that going to be any wedding toast? You are just having some pre-wedding jitters, that's all. That night that we went into town and you accused me of giving you the look, well, I was giving you that look.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더 레스트 타임 주어 플러스 동사 이 구문은 특정 사건이나 행동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단어 레스트가 마지막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외우시기 쉬우실 거예요. 특정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동사는 과거 시제로 사용됩니다. 이 구문은 명사절과 부사절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문들을 보시면서 스칼렛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 자세하게 공부해 보실게요. 앞선 설명에서 the last time이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명사절 기능을 하는 the last time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절이라는 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를 의미하거든요. The last time 뒤에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네, 명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라는 품사는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죠? 네, 바로 주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죠. 우선 저랑 주어 자리에 쓰인 the last time 먼저 살펴볼게요. The last time she was on TV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주어 다음에 뭐가 오죠? 동사가 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was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은 주어의 묘미를 살려서 마지막으로 뭐뭐 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문장에서 보이시는 표현 중에 be on TV가 바로 TV에 나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그녀가 TV에 나왔던 건 was 5 years ago, 5년 전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Last time she went swimming was in the 1900s. Last time she went swimming was in the 1900s. 이번에는 명사절 the last time이 목적어 자리에 쓰인 예문 한번 볼까요? Do you recall the last time we went to that restaurant? 자, 한국에서는 레스토랑이라고 발음하지만 영어로는 restaurant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recall 이라는 동사는 뭐뭇을 기억해내다, 상기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즉, recall, 무엇을 기억해내는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명사절 the last time이 오고 있네요.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갔었던 마지막 때를 기억해요? 라고 로맨틱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Leonard, do you not recall the last time we visited this gentleman? Leonard, do you not recall the last time we visited this gentleman? 방금 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 the last time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온 명사절 the last time을 살펴볼게요. They left at the last time they tried that recipe. 지금 여기 전치사 at의 목적어로 the last time 주어 과거 동사가 온 게 보이시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웃었다. 근데 사실 laughed at은 누군가를 비웃다 또 조롱하다로 많이 쓰이지만요. 어떤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 레시피를 시도했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웃었다. 즉 레시피가 뭔가 엉망이었거나 아니면 맛이 없거나 이랬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탈렛과 열심히 영어 공부해봐요. 이번에는 부사절로 쓰인 the last time 살펴볼게요. 자, 이때의 형태는 the last time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찍고 뒤에 주절이 나오거든요. 자, 주절이란 그 문장의 핵심 문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주절이 골자의 내용인 거예요. 자, the last time이 부사로 쓰일 때는 문장의 핵심 성분은 아니죠. 그러나 시간적 맥락을 제공해서 이 뒤에 나오는 주절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실 때는요, 마지막으로 뭐뭐 했을 때 주절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예문 볼까요? The last time I saw him,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봤을 때 he was looking for a job. 그는 직장을 구하고 있었어. Last time I went to the dentist, the only thing I could chew was ice cream. Last time I went to the dentist, the only thing I could chew was ice cream.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뭐뭐 했을 때 라는 해석의 골격근 갖고 계세요. 자, the last time I went hiking. 자,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자, go hiking 좋은 표현이에요. 등산하러 가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등산하러 갔을 때 I got lost in the woods. 자, get lost가 길을 잃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숲에서 길을 잃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ecause the last time I went skiing, I was too afraid to jump off the chairlift. Because the last time I went skiing, I was too afraid to jump off the chairlift. 오늘의 영화 대사 살펴볼게요. Don't get married. 자, 윌터가 왕자한테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get married 라는 표현은 결혼하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다 하고 싶으면 get married 이 표현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자가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여기에서 what about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바로 아빠랑 내 약혼 대상자인 캐서린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어감을 살리고 싶을 때 what about 이 표현 쓰시면 돼요. 지금 사실 왕자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왕족의 의무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이 대사가 이해 가실 겁니다. 드디어 오늘의 중요 표현 나오네요. Th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자, 여기에서 the last time 주어 과거 동사는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The last time 다음에 콤마가 나오고 주절이 나오는 걸 봐서 부사절이겠죠? 자, 해석은 마지막으로 뭐뭐 했을 때 해석해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두 분 다 성인이셨어요 라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adult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adult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adult 이 단어 자체가 성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grown을 붙여줬을까요? 자, grown은 다 큰이라는 의미인데요. 다 큰 성인. 단순한 성인이라기보다 어떤 성숙한 책임감을 가진 성인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Don't get married. What about father and Catherine? Last time I checked, they were grown adults.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get into어 mess에서 get into는 어디에 들어가다 mess는 엉망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엉망인 상황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다, 복잡한 상황에 처하다 또는 휘말리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며 상황이 어지럽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관사어 대신 현재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지칭할 때 this를 사용해서
get into this mess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이전에 언급된 특정 문제를 지칭할 때 that을 사용해서 get into that mess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해석은 다 같지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앞서서 get into a mess 어떤 뜻인지 잘 공부하셨죠? 자, 저랑은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이 표현 익숙해져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didn't mean to get into a mess with our problems, but now I'm stuck in the middle. 자, 여기에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mean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의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구예요. 그런데 I didn't mean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동사할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동사할 생각은 아니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get into a mess. 바로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으므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녀의 문제에 휘말릴 그런 생각은 없었어. But, 그러나, now, 지금 I'm stuck in the middle. 자, 여러분 여기 stuck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에 끼인, 꼼짝 못하는. 그리고 middle은 중간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tuck in the middle, 중간에 끼인, 즉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얘기도 하고요. 오늘 예문에서는 바로 갈등에 끼어 있을 때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중간에 끼어버렸어. 즉 내 위치가 애매해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I'm sorry for getting you into this mess. I'm sorry for getting you into this mess. 두 번째 예문입니다. Did you talk to your neighbors about the noise? 야, 너 이웃집한테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 그러니까 상대가 오늘의 표현 get into a mess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No, I didn't want to get into a mess with my neighbors. 자, 해석을 하면 아니, 이웃과 곤란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라는 뜻이죠. 즉, 나 이웃과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at's what got you into this mess. That's what got you into this mess. Me? How'd I get into this mess? Me? How'd I get into this mes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스칼렛과 영어 공부 즐겁게 해봐요. 오늘 영화에서는 이 get into a mess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영화에서는 관사 A 대신에 this를 썼죠. 대화 중에 이미 언급된 상황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thi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 두 분이 그들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 get into this mess, 곤란한 상황에 빠지다로 영화 대사에서는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은 자, they가 의미하는 바인데요. they는 바로 father과 캐서린을 의미하죠. 근데 gat 동사 뒤에 themselves가 나와요. 이 themselves도 역시 father과 약혼녀인 캐서린을 의미해요. 자, 주어하고 지금 gat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대상이 같죠.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themselves,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they got them 이렇게 해버리면 그 them은 다른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거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자,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건 앞서서 얘기한 this mess, 이러한 곤란한 상황, 엉망인 상황을 얘기하죠. 그 앞에 붙은 out of라는 전치사 구는요, 바로 안에서 뭔가를 밖으로 꺼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get out of, 어디에서 나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 두 분은 스스로 그 곤란한 상황에서 나오셔야 돼요. 즉,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라는 의미겠죠. 여기서도 역시 they와 그 다음에 get 뒤에 쓰인 목적어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쓴 거 볼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쉽지 않은 공부 시간이었고 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기 끝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이제 영화 주인공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만 남았는데요. 이게 찐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의 열렬한 영어 공부를 스타일렛이 응원합니다.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 They got themselves into this mess. They should get themselves out of it.